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분야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전에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죠. 말 그대로 요소수는 이제 경유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 이런 거를 걸러주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제 매연으로 배출될 수 있는 황성분들을 결합을 해서 황성분들을 제거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생산을 안 해왔고, 외국에서 이제 석탄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고 나오는 물질들에서 추출하는 걸로 만든다. 원료가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당장 경유차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서 그 전자산업과 관련된 그 물질 가스 종류였죠. 그거를 생산을 했는데 한국하고 정책이 안 맞는다 이런 걸 해갖고 이제 한국에 판매 못해 그랬었죠. 그 바람에 한국에서 그거를 자체 개발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일본 기업이 피해가 가고 한국 기업은 뭐 이제 생산하니까 이제 생산 차질이 감소했겠죠. 그런데 다시 일본 기업이 생산하니까 일본산을 또 들여오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열심히 개발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 참 국가 정책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필요할 때 써먹고 불필요하거나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또 하나는 예전에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R200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R200이라고 그냥 연이어서 말을 해버리니까 영어인지 숫자인지도 헷갈릴 수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용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윤석열 씨는 당시에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뜻을 몰랐던 거죠. 아리백이 뭐냐 이렇게 이제 되묻다시피 한 건데요. 쉽게 해서 R200은 이제 그 현재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쳐서 따로 호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요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을 국가적으로 또한 그 런던 협약에 따른 이제 로마 협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지 않으면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기후 변화 엄청난 기후 이상 현상의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그 과거보다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만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그것은 가짜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지구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고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로 설정된 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 지역을 통틀어서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 바로 아리백이다. 결국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제도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을 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목표로 돼 있고 하지만 정작 그러한 목표에 대한 제대로 된 추진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듭니다.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국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원자력을 아리백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 한마디로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그 부분은 다른데 원자력 에너지는 대개 포함을 시켜야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볼 때는 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이라든가 후세대에 미칠 기후적, 환경적 영향 또는 지진과 같은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해악이 더 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한 입장,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입장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은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북한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우라늄을 농축해서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 자체를 우리나라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개발할 수 없게 원자력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유와 같이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반면에 원유는 뭐 오페크도 있고 또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태로 인해서 원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잖아요. 지금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급등해 갖고 한전이 파산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그런 지경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을 봤을 때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는 기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는 기간 중에 이제 고리 원전에서 발전 가동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재보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거를 개보수를 해서 이제 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고 그 후에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한국 수력원자력에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위야무야 하면서 이제 해서 쓸 수 있음에도 보수를 안 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보수 계획이 들어가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승인이 나서 이제 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보수를 해서 원자력을 또 뽑아서
전력을 생산할 거냐.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문재인 씨가 결국은 무엇을 잘했는지, 뭐 잘했다고는 하는데 뭘 잘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누구를 특정한 세력이나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다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이걸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원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현재 국무총리실 쪽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검토가 돼서 설치는 되어 있고, 법률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것, 그것은 곧 국가의 존립 목적이고, 국가 스스로가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거는 독재 국가나 전체 국가 또는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국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또는 일본이 외쳤던 천황국가, 뭐 저는 천황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국민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 부속품으로서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봉사하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단순히 기계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가기관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법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대통령이 정부를 통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는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에서 다른 모든 행정권이라든가 헌법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이 발생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권리의 차이는, 권리는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권리,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천부적인 권리, 인권, 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도 그런 권리가 있냐? 국가는 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대리해서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했다 그러면 유신 헌법 시대에는 그냥 잡아가서 징역 몇 년씩도 살고 나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현재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도 받고 무죄 판결도 받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요거는 헌법적인 부분인데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부가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이고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